오늘 또 이재명이 이 와중에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 건지 이 새끼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국에다가는 쎄쎄하고 일본에다가는 감사하문이다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초딩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초딩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가 못 가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노래를 불러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 이런 노래 어쩌면 유튜브에서 봤대요. 근데 오늘 그 초딩들이 갑자기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수업하는데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재명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범죄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아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 쎄쎄 네네. 발언이 또 이게 또 불거지면 불거지로 굉장히 불리한 발언이거든요. 네.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대만하고 중국한테 쉐쉐하지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알아듣냐? 네. 중국어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일본한테 쉐쉐 그러면 알아듣냐? 일본한테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도 안 해. 아리가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친일 친일 발언처럼 같으니까. 같으니까 고맙습니다. 야. 그러면 나도 야야 그래 자꾸 이재명 뻔이 닮아가 나도 괜찮아 여기 오면 괜찮아. 이재명이 지금 왜 이걸 할까? 불리한데 또 했어요. 왜 이걸 할까? 네. 이건 확정적으로 사실은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자, 이 발언의 함의는 이거예요. 이재명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대만 해협의 그 전쟁의 불개입이야. 아. 왜 개입하느냐 이거거든. 쉐쉐가 그냥 우리가 쉐쉐만 너무 기억해서 그렇지 이 쉐쉐의 배경은 이거야. 아니 왜 개입을 그렇지 하느냐 그렇지 대만 문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중국 대만 해협에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전체 양에서 40% 가까이가 바로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는구나. 거기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중국이 그걸 이긴다고 하면 봉쇄. 중국이 그러네. 그걸 봉쇄해요. 그러네요. 왜? 그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우리가 통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해협에서 완전히 봉쇄를 해갖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서방 세계의 목줄을 자기가 쥐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화물선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관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틀어막고 우리한테 쉐쉐하는 애들만 네.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러네요. 우리한테 타격이죠.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당연히 참전을 하죠. 미국이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부터 움직여요? 주한미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에서 전략자산들 뜹니다. 두 번째 동시에 움직이는 건 괌이에요. 네. 시간적으로는 괌이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늦죠. 그 다음에 폭격을 해갖고 저쪽에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뭐랄까 상륙선들을 네. 폭발합니다. 계속 때려댑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이 그걸 몰라? 중국은 시작하자마자 2시간 이내에 점령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쵸. 세 번째, 미군이 움직이는 게 이사단이에요. 일본은 지상군이 없어요. 괌은 멀어. 네. 그러면 미군 2사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특히나 이쪽 태평양, 인도 태평양의 이 태평양 쪽에 가장 확실하고 네. 가장 무서운 부대가 주한미군 2사단입니다. 그럼 2사단이 가요. 2사단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죠? 우리가 공백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네. 말로 네. 주한미군 2사단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이 협상을 계속 우리나라 네. 대통령하고 벌여요. 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 제일 먼저 입에 오른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들은 언제나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늘 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전선만 해야 된다. 그러네. 윈윈 전략은 네.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면서 트럼프도 지금 헤그세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 국방 안보 담당 장관들이 무슨 얘기를 해?
우리는 중국과의 전선만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는 불개입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곧 한반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도리어 더 좋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제 제가 했던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중국하고 대만이 싸움이 나면 주한미군을 글로 보내고 그 사이에 북한이 국지전을 벌이면 이재명은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영구 집권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쉐쉐의 나비 효과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죠. 불개입하겠다. 아무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입을 한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겁니다. 대만 해협에서 절대로 현상벽이 돼서는 안 돼. 네. 윤 대통령이 표현한 게 난 맞아요. 네. 전쟁 벌어져서는 안 돼. 그렇죠. 이게 개입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죠. 전쟁 벌어져서는 안 돼. 그리고 저 미국 대통령하고는 계속 뭐를 협상을 해야 되냐면 네. 그래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한 미군 이사단은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거를 정확하게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전쟁 벌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동시에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들어와요. 중국은 아마 대만에 굉장히 맞아요. 주력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쪽 라인에서 두만강 라인에서 중국의 거의 어마어마한 거의 뭐 150만 가까운 그런 군대가 아직도 주둔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금상첨화야 중국이 대만 공격해주면 네. 러시아를 등록해 나올 수 있어요. 혈맹이기 때문에 요즘 또 러시아군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겁나 좋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호시탐탐 밀려 붙일 수가 있어. 그러네요. 주한미 이사단이 그러네요. 움직이니까. 금방 하신 말씀을 한동훈 대표를 칭찬했던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 있잖아요. 예. 차관 됐어요. 차관 옛날에 됐습니다. 보였는데. 옛날에 보였는데 아무튼 한국 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이동 시에 공백을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미국이 풀 차지 상태에서 붙으려고 하지 않고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도 같이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엘브리지 콜비가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의 쉐쉐는 감사합니다. 뭐에 대한 감사냐? 바로 중국에 대한 감사다. 왜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배경은 어쨌든 우리는 불개입할 겁니다. 네. 우리가 불개입하면 중국이 쉐쉐를 해야지 왜 우리가 감사를 해? 그렇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라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쎄쎄하는 이유가 네가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켜줘서 한반도에 안보 공격이 생기고 그 안보 공백을 틈타서 내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얘기로 딱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중국이 그래서 이 문제를 기사로 냈더라고요. 이재명이 감사해하면서 이게 서로 쎄쎄하는 사이예요 지금. 자, 이게 지난번 쇼쇼 했을 때에 중국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진짜 환구시보를 비롯해서 네. 어마어마한 매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을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의 지금 편향된 외교에 경고를 날렸다. 너무 칭소를 하면서 집적거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걸 자오러라는 중국어로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 부주의한 언동으로 남의 일에 참견해서 화요를 자초했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다라고 번역을 그렇죠. 한 거예요. 저 불개입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 외교 노선이 오히려 그럼요. 한반도의 전쟁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네요. 한반도를 완전히 지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발언이다.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바로 한반도의 네. 위기. 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위기지만 네.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 네, 상황이 네. 닥칩니다. 네.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어떤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전 아, 세계에서 그러네. 그 펀드들이 다 돈 뺄 겁니다. 왜? 대만의 이 전쟁이 곧 한반도의 안보의 공백 사태를 네. 낳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이미 상당 부분이 중국한테 이미 넘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쉐쉐한 것에 맞물려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건 진짜 또 쉐쉐의 나비 효과 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아경제가 단독 기사를 냈어요. 중국 정부는 왜 용산의 땅을 샀나? 2017년도 6월 달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이태원 땅을 개인한테 팔아요. 근데 이 개인이 중국 정부한테 팝니다. 아. 그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산 것, 이 개인이 마치 소유한 위탁 것도 고막한 얼마 것처럼. 보유하지도 않고 바로 2018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런데 매수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근데 정부가 다른 나라 땅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중국인들한테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게 만듭니다. 그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흙 한 톨도 못 사요. 네. 하지만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가 나서서 땅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진짜 의심스러운 건 이태원에서 1km 떨어진 곳에 뭐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미국 대사관이 세워져요. 딱 미국 대사관은 이전 중이에요. 아직 광화문에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미국 대사관 이전이 사실 이태원에 간다는 건 2005년부터 알려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정부가 1km 거리에 땅을 사요. 이 땅을 사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놔둡니다. 왜요? 그냥 놔둬요. 왜? 목적이 뭐 땅을 일단 땅을 알박기. 갖고 있는 것밖에 없다. 어. 여기에 CCTV를 설치했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폐가가 됐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때문일까요? 정말 수상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어쨌든 결정된 일이지만 우리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1.5km 네.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땅을 팔고 이재명은 주권을 팔겠다는 거군요. 이 땅은 정말로 의심스럽죠. 네. 미국 너무 대사관, 위험한 땅인데요. 미국 대사관에 너무 1km. 유충지에 있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간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땅을 샀다는 겁니다. 중국인 소유 필지만 네. 경기도에서만 3배가 늘어났고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쉐시한 거지. 그러니까요.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외국을 보세요. 미국만 하더라도 30개 주가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절대 땅을 우리 사지 못한다. 땅을 사지 못한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15개 주는 네. 아예 중국인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제한했다. 네. 왜? 안보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러네. 문제이다라고 해서 아예 땅을 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정찰 풍선이니 뭐 유학생이 막 뭐 사진 찍고 유학생인 척하고 고등학생까지 뭐 카메라 들고 찍고 이런 게 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다라고 땅을 아예 못 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해외 뭐 이렇게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거기 간첩들 엄청 보내고 막 그 또 민간 커뮤니티에서 그 정치 작업하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도 찾아보고 제가 막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없을 리가 없는데 한국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 강남에 있는 뭐 동방명주 그 중국집 하나 뭐 그거 하나 나왔고 뭐 안 나왔잖아요.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간첩법 때문에 그래요. 동방명주도 간첩법이 제대로 됐다고 그쵸, 하면 수사가 그쵸, 가능하대요. 그쵸,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중국 경찰들이 암약하는 것, 스웨덴이라든지 유럽에서 다 밝혀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어요. 너네도 지금 암약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동방명주가 떠올랐고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거야. 이제 쉐시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뭐 걔네 암약하겠네요. 이제? 동방명주가 아니라 별의별 서방명주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오겠죠. 네, 이제. 동서남북에 네, 명주가 하나씩 생기겠네요. 네네.